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 구정 연휴에 짧게 다녀온 삿포로 여행기 소개드립니다. 팬데믹 이전 2019년 11월이 마지막 삿포로 여행으로 만 3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티토세 공항에 내려 렌트카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1층 오피스에는 직원이 아예 없고 앞에 있는 전화를 걸면 픽업 차량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도쿄를 제외한 일본 지방 도시를 다닐 때 렌트카를 이용하는 편인데요. 특히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춥기 때문에 삿포로 외곽 지역을 여행하려면 렌트카 이용이 필수죠. 1인 여행이므로 경차, 혼다, N1을 대여했습니다. 하루 렌트 비용이 풀 커버리지 보험 포함해 5만원이 안되는 착한 가격입니다. 렌트 시에는 윈터 타이어,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에 해당하는 ETC 카드를 반드시 대여하셔야 합니다. 우엔들 차량 처음 운전하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운전 능숙하신 분들은 금세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렌트 경험이 20회가 넘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는 편입니다. 삿포로 스스키노에 예약한 호텔로 달려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삿포로 하면 징기스칸이죠. 가장 유명한 다루마를 먼저 찾았습니다. 연기 가득한 법장, 이게 다루마죠. 20분여를 기다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본 메뉴를 주문하고 밥과 생맥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소스에 찍어 밥에 올려 먹으면 훌륭하죠. 이렇게 3인분 먹어주고 2차 장소로 향했습니다. 스스키노를 찾으면 2차로 자주 찾는 슈안고다이에 왔습니다. 이곳은 생선을 화로에 직접 구워주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곳인데요. 저는 이곳에 킨키, 홍살치라 부르는 홋카이도의 생선을 먹으러 왔습니다. 킨키는 업장마다 다르지만 한 마리에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는 고급 생선입니다. 그래서 회나 샤브샤브로 많이 먹습니다. 먼저 우메슈를 마시고 킨키가 나오기 전에 자가버터, 감자버터를 먹어줍니다. 자, 이제 킨키가 나왔습니다. 기름품이 가득한 부드러운 산의 풍미는 어느 생선과도 비교할 수 없죠. 홋카이도의 겨울만이 전해줄 수 있는 맛입니다. 살을 다 먹으면 뼈를 가져가 이렇게 스프를 끓여내옵니다. 살짝 곰국같이 깊은 맛이 느껴지는 국물이에요. 술을 놓칠 수가 없어서 어울리는 아츠캉을 주문했습니다. 화로 위에 있는 주전자가 바로 사케를 데피고 있는 겁니다. 주문하면 주전자에서 바로 따라서 줍니다. 눈이 내린 겨울에 마시는 아츠캉은 별미죠. 구운 주먹밥까지 먹어주고 니카 요이치 싱글몬트 니트로 2잔까지 마셔주고 3차를 떠납니다. 3차로 음악을 들으러 왔습니다. 1961년 개업한 노브, 자마이카입니다. 제가 삿포로에 오면 꼭 찾는 곳이기도 하고 저희 하피TV에서도 이미 소개한 적이 있죠. 자마이카는 바로 JBL 파라곤 스피커를 1961년부터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62년간 사용해온 재즈바입니다. 62년간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JBL 파라곤의 가장 생생한 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일 겁니다. 자마이카의 오디오 시스템 소개해볼까요? 시스템 옆에는 기기 목록을 소개하는 플레이트가 붙어 있어요. 이 플레이트 향수를 자아내죠. 기기 리스트는 지금과는 상이합니다. 기기가 노후화되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해요. 프리앰프는 마크레미슨 ML1L, 파워앰프는 마크레미슨 넘버 333, CD 트랜스포트는 와디아 270, DAC는 와디아 27, 턴테이블은 토렌스 프레스티지인데 더 이상 쓰지 않고 맥킨토시 MT10을 씁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프로익, 라가블린을 마시면서 듣는 파라곤의 음은 일품이었어요. 오랜 시간 튜닝하고 다듬어왔을 사장님의 노력이 느껴지는 음이었습니다. 이제 창업하신 사장님은 돌아가시고 사모님과 따님이 운영 중이십니다. 참고로 최근 한국인들의 방문이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꽤 있으셨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방문하실 분들 위해 몇 가지 팁을 안내드립니다. 원하는 음악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재즈반이 당연히 재즈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는 곳이니 다른 술집처럼 크게 대화를 나누시면 큰 실례입니다. 그리고 일본어 대화 어려우시면 요즘 팝하고 앱이 좋으니 이를 통해 소통하셔도 좋겠습니다. 메뉴판은 영어로만 준비되어 있고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마이카는 오랜 시간 삿포로 동네 단골로만 운영되어 온 가게라 외국인에 대한 접객이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꼭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참고하시고 꼭 매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텔로 들어가기 적적해서 4차를 찾았습니다. 이것도 보호바와 함께 숙소로 가기 전 마지막 술 한잔하러 자주 찾는 곳인데요. 1958년에 문을 연 바 야마자키입니다. 여기의 야마자키는 위스키 이름이 아니라 창업자 야마자키 타츠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야마자키는 다른 곳에서 맛보기 힘든 일본 위스키 한정판을 좋은 가격에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인테리어도 과거 60년대 분위기가 물씬 나죠. 먼저 이곳의 대표 칵테일 삿포로부터 주문했습니다. 삿포로는 야마자키 타츠로가 과거 칵테일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칵테일이라고 하네요. 가볍게 마셔주고 가장 마셔보고 싶었던 야마자키 2022-2020년 한정판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때 발매된 바틀이라 구할 수가 없어 궁금한 바틀이었습니다. 맛은 기대가 컸던 탓인지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눈 내리는 스스키노 사거리를 보며 호텔로 귀가려다 파르페를 먹어주기로 합니다. 제가 도쿄2에서 하루에 한 번씩 파르페를 먹어줬잖아요. 삿포로에서는 시메 파르페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파르페로 마무리하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명 파르페 가게들이 저녁 6시에 오픈해 새벽까지 영업합니다. 그리고 밤 11시에도 줄을 서요. 또 파르페와 함께 위스키를 판매하기도 하죠. 해장으로 한정 파르페 한 그릇 뚝딱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날 숙소인 도야후로 이동할 차례죠. 마코마나이 타키노 레이엔으로 향합니다. 삿포로 시내를 벗어나면 이렇게 도로에 눈이 쌓인 채 그대로 있으니 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삼옆 도로를 달리니 도로에 여우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여우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마치 메종 키치네의 마스코트를 닮았죠. 북방여우 종으로 북해도 지역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여우입니다. 사람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거대한 모아이상이 맞이해줍니다. 사실 이곳은 추모공원, 즉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에 부처 언덕이라 불리는 대불상 주변의 건축물을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것이죠. 원래 대불상이 덩그러니 놓인 공간이었지만 30주년을 맞아 2016년 안도 타다오가 외부에서는 언덕처럼 보이는 건축물을 더합니다. 밖에서는 불상의 머리 끝 부분만 귀엽게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긴 통로를 걸어 내부에서는 불상을 우러러보게 되죠. 고요한 설원은 소리를 모두 흡수해 적막하죠. 긴 터널을 지나 불상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각별해 저는 이곳을 종종 찾습니다. 겨울에도 여러 차례 찾았고 라벤더가 활짝 피는 여름에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도 타다오가 왜 뛰어난 건축가인지 절감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며칠 전 안도 타다오의 한국 전시회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뮤지엄 산에서 진행됩니다. 안도 타다오 팬들은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 다음 장소인 니세코로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설국인 홋카이도는 입사 시간 제설기가 운행할 정도로 도로 위 눈 처리가 뛰어난 곳인데 그런데 이렇게 내리는 폭설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조심히 운전할 뿐이죠. 그런데 삿포로 운전자들은 이런 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속 100km를 우습게 달립니다. 그러니 앞차의 바퀴에서 날리는 눈으로 시야 확보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삿포로에서 니세코로 이동하는 구간은 오타루 요이치까지는 고속도로, 이유는 국도입니다. 가는 동안 휴게소도 단 한 곳도 없고 많이 오면 고속도로는 통제하는 구간도 있으니 폭설이 내릴 때에는 초심자는 운전을 자제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어렵게 니세코에 올겨울 새로 문을 연 리조트 세츠 니세코에 도착했습니다. 니세코는 스키장으로 유명하죠. 근처 하이엔드 숙박시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료칸 자본인에 몇 해 전 묵은 적이 있는데 대단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츠 니세코도 아주 훌륭했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최상층에 묵어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 세츠 니세코가 훌륭한 점은 리조트 내부에 하이엔드 F&B를 들여왔다는 점인데요. 이 중 덴푸라는 삿포로 미슐랭 2스타 덴푸라 아라키를 데려왔습니다. 덴푸라 아라키는 요시유키 아라키상이 삭발머리였던 2016년부터 매해 찾았던 곳인데요. 올해 새로 니세코점을 냈다고 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인테리어도 스스키노 전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깔끔했어요. 특히 기름이 고객에게 튀지 않게 하면서도 튀김 솥을 볼 수 있게 하는 센스가 돋보이죠. 셰프는 아라키 상이 아니라 제자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첫 점으로 삼치가 나왔습니다. 겉을 살짝 아부리해 향이나 질감도 좋은데 위에 올려져 있는 무가 정말 달고 고소했어요. 첫 점부터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이머로, 그릇 예술이죠. 완자는 평범했지만 국물이 참 좋았습니다. 구운파 넣은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튀김에 들어갑니다. 덴푸라를 준비하고 튀기는 모습 살짝 보여드립니다. 에비, 새우 대가리를 먼저 내주는데 아쉬웠습니다. 씨알이 작아서인지 깊은 맛은 없었습니다. 에비 몸통, 탱글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까, 오징어, 대박이었습니다. 푹신한 식감이 오징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래소래, 붕장어 치어입니다.
마치 국수 같은 질감과 산뜻한 식감이 대단히 인상적인 요리였습니다. 기스 보리멸입니다. 튀겼을 때 가장 맛있는 생선 중 하나죠. 소스에 푹 적셔서 물을 가득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랭콘 연근입니다. 마치 말을 튀긴 것과 의심할 정도로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를 자랑했습니다. 버섯을 냈습니다. 마치 전복 튀김을 먹은 것 같은 신선함을 보여줬습니다. 삿포로는 이렇게 삿포로에서 키워낸 채소와 해산물을 먹는 특별함이 있는 곳이죠. 다음은 우니입니다. 김을 튀긴 후 샤쿠탄 우니를 얹어냈습니다. 일본 최고의 우니로 샤쿠탄 우니를 꼽는데 니세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니보다 김이 더 맛있었어요. 눅진하고 고소한 김의 여운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호타테 가리비입니다. 씨알이 큰 가리비를 겉에만 살짝 튀겨냈는데 식감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삿포로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별식이라 할 수 있죠. 타라 대구입니다. 대구와 시소를 튀겨서 냈어요. 이건 뭐 맛이 없을 수 없죠. 마지막 덴푸라인 아나고를 튀기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아나고 튀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타라 아나고로 이어지는 마지막 코스에는 저도 좀 느끼해졌습니다. 기왕이면 중간에 입맛을 돋우는 요리가 더해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는 텐차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차를 우려내줍니다. 기분이 너무 멋져서 그대로 따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 요리 처음부터 1시간 가까이 튀긴 고구마와 아이스크림을 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한 덴푸라 모토요시 고구마 덴푸라 아이스크림과 똑같은 구성이죠. 홋카이도 고구마는 당도가 높아 최고로 치는데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최고죠. 식사를 맛있게 해치고 눈을 헤치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묵을 호텔은 건축가 구마켄코가 설계한 위 호텔 토야입니다. 제가 토야오 주변 료칸을 좋아하고 또 이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구마켄코의 호텔 건축이 궁금해 위 호텔 토야로 선택했습니다. 또 이곳은 호텔룸에 개인 노천탕이 딸려 있습니다. 언덕에 위치한 덕분에 아름다운 토야오를 바라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또 료칸 중 1인 예약 받아주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이곳은 드물게 1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카오스 작품이 반겨줍니다. 작은 규모다 보니 로비도 자그마하죠. 이곳에서 체크인을 기다리며 토야오 풍광을 즐겨봅니다. 이제 객실을 소개합니다. 당연히 레이크뷰 객실을 선택했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침대, 소파, 욕실을 조화롭게 배치했어요. 인테리어나 구조는 럭셔리하진 않지만 편안했습니다. 세면대는 넉넉하게 2개, 화장실은 왼쪽, 오른쪽은 샤워실입니다. 이런 호텔로는 드물게 테라스가 있죠. 문을 열고 나가면 노천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눈을 맞으며 즐기는 노천탕은 정말 각별하죠. 온천을 즐기기 위해 1층 대욕장으로 향했습니다. 1층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렇게 커튼으로 분위기를 낸 아이디어가 좋아 보입니다. 다행히 제가 온천을 이용하는 동안 아무도 없어 영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손님이었습니다. 이곳은 입구이고 그리고 대욕장 내부입니다.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숙박객이 적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천을 즐기다 덥다 싶으면 바로 옆 노천탕으로 나가면 됩니다. 도야오 설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노천탕이 무척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천을 즐기고 이제는 저녁 먹을 차례죠. 그 전에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시가바이고 밤에 술을 즐길 수 있는 바 타루입니다. 구마켄코다운 인테리어죠. 저녁에 술을 마시려고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컬렉션이 너무 평범해서 방에서 따로 마셨습니다. 이곳은 기프트샵이고요. 저녁 식사는 재패니즈 프렌치에 가까운 요리였는데요. 인상적이진 않고 가격 대비 무난했습니다. 일찍 식사를 마치고 객실 노천탕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천역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야오에 떠오른 일출이 몽환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풍광을 보며 온천을 즐기고 싶어서 욕장에 내려가 1시간 정도 온천을 즐기고 조식을 먹었습니다. 일본 전통식 조식인데 맛은 평범했습니다. 음식으로는 위 호텔 토야를 추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식을 먹고 체크아웃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위 호텔 토야, 구마켄코의 건축이 집요할 만큼 디테일하진 않다라는 걸 롯데 아트빌라스에 이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야오의 아름다운 풍광과 이를 바라보며 즐기는 노천탕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온천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 온천의 즐거움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요이치 위스키 디스틸러리를 찾았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타케츠루 마사타카는 스코틀랜드 위스키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 산토리와 야마자키 증류소를 만들고 일본 최초의 위스키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산토리와 계약이 끝난 후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와 가장 흡사한 지역, 바로 홋카이도 요이치를 발견하고 이곳에 자신의 위스키 기업 니카를 창업합니다. 바로 이곳이 니카의 최초의 디스틸러리죠. 이것도 제가 워낙 많이 와서 이번에 투어는 하지 않고 샵에 들러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 위스키를 구매하고 바로 치토세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제서야 날씨가 화창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짧은 홋카이도 여행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음식, 건축, 예술을 홀로 즐기는 여행을 즐깁니다. 폭설이 내리는 홋카이도 운전이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니 나중에는 슬쩍 미끄러뜨리면서 눈길 운전을 오히려 즐기게 되더라고요.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홋카이도 렌트카 여행 추천해봅니다. 하피TV는 조만간 유럽 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피TV의 유럽 출장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